앞선 영상에서 결국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라던 염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독일은 나토 협력국들이 보유한 레오파르트 2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드디어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가 독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독일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 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전 세계를 호령할 거라는 희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차 지원이 이뤄지면 당장의 병력 공백이 생겨 새로운 전차를 들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아시아 맹주인 한국의 K2를 찾을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차 강국이라 불리던 독일 레오파르트 2와 관련해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실상 노르웨이 수주에서 물을 먹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독일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앞으로 얼마만큼 한국에 이득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기대되는 수출 소식은 노르웨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주전을 통해 한국 방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일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막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의 분기점이 될 노르웨이 수주전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독일과 한국의 전차 신구 대결로 여겨지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은 진퇴양난에 빠졌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정치권과 군 당국이 2조 6천억 원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을 놓고 이견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노르웨이가 이미 작년 말에 한국과 독일 업체와 최종 협상을 마치면서 사실상 최종 발표만 남은 수순이었지만 어떻게 된 건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미뤄왔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가 오랜 전통을 따라 독일 전차를 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대세를 따라 한국 전차를 구매해야 하는지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외신들에 따르면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은 전차 구매 중단을 권고한 건 사실이라며 신규 전차 도입 중단을 주장했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정부 입장은 완고한데, 그램 국방장관은 전차 구매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차 구매 과정은 미래 계획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193억 노르웨이 크론에 상당의 전차 82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독일 레오파르트 1과 레오파르트 2 A4 전차가 40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엔 현대로템의 K2N5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이 경쟁 중으로 올해 새 전차 구매 계약에 서명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차 도입을 놓고 노르웨이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독일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대한민국 방산에 미친 질주로 인해 독일 전차가 본격적으로 몰락하는 시발점이 될까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K2 도입과 관련해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도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K2로 내정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국방일보 정도의 공식적인 노르웨이 군사 매체에서 올라온 한 기고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기고자는 노르웨이 육군 중령으로, 그는 전차가 전장을 떠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말이라며 노르웨이 역시 새 전차를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군의 현대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고문을 보면 현대식 전차에 대해 여러 가지 특장점을 설명하면서 전차 도입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육군 중령은 오늘날의 전차는 주로 120mm 대포로 작동해 특정 표적 유형에 대해 제한이 있고 탄약 무게 때문에 구경을 늘리기가 어렵다면서도 자동 적재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탱크는 더 큰 구경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전차에 사용되는 무기 현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 중이라며, 새로운 댐핑은 토션바 시스템을 대체하고 선체에 더 나은 공간을 보장하는데, 이를 통해 명중률이 향상되고 개선된 전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많은 서방국들이 전차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발전을 따르고 있다는 변화를 목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의 경우 새로운 전차를 획득할 때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선택에서 신기술이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중령이 기술하고 있는 전차 특징은 레오파르트가 아니라 모두 한국의 K2 특징으로 보이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앞선 기술이 도입된 한국산 전차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인 군대 내부에서 육군 간부가 이런 글을 국방부 발행지에 기고했다는 건
사실상 K2가 노르웨이 사업에서 독일을 누르고 이겼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노르웨이 분위기는 K2로 기울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며, 만약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K2가 선정된다면 독일 방산에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며, 심지어 순수 무기 성능으로만 봤을 때에도 K2를 선택하는 건 이견이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노르웨이 현지 시험평가 중 기동 사격 시험에서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 A7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찍어 눌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K2를 도입하게 된다면 동시에 노르웨이제 스텔스 미사일 JSM 기술도 같이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독일 정계와 군부의 입김으로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최종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노르웨이 내부는 물론 한국에서도 K2를 승자로 점치고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 당국도 노르웨이가 K2를 도입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르웨이제 스텔스 미사일 JSM을 도입할 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노르웨이는 100% 옵셋을 규정하고 있어 K2가 수출되는 규모만큼 노르웨이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JSM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F-35 스텔스기 내부에 탑재되는 JSM은 적 레이더망을 피해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목표물이나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중국 등 한국의 적에겐 최악의 재앙 조합이 만들어져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군 당국은 JSM 미사일이 우리 군의 전략 타격 능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40대를 보유 중인 공군 F-35A의 타격 능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JSM이 F-35A의 내부 무장 창에 장착될 수 있는 유일한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점으로, F-35A 내부 무장 창에는 2발의 JSM을, 외부에는 4발의 JSM 장착이 가능해 F-35A에 총 6발의 JSM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최신 중국판 이지스 함들이나 이들의 호위를 받는 중국 항모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JSM 미사일은 NSM 대한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꼽히는데요. JSM은 육지, 해상,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다목적 순항미사일로 노르웨이의 방산업체인 콩스버그가 만든 대한미사일인 해상타격미사일 NS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NSM은 함정 탑재 헬기에서 발사하는 서방 세계 최초의 순항 대한미사일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 발사파를 추적하는 함정의 전자지원 장치가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격 무기로 평가되는데, 특히나 JSM은 레이저를 이용한 디지털 고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지형지물과 파도의 높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비행 경로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산과 건물 등 지형지물을 인식해 피하면서 비행하는 것은 물론 파도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즉 JSM은 적은 비용으로 F-35A를 최강의 스탠드오프 공격기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는 대단한 무기로, 한국이 JSM을 실전 배치하면 F-35와 JSM 조합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골치를 앓을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작년에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국방산은 올해도 굳건한 질주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전차 부문에서 수출 잭팟의 포탄이 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을 계기로 독일의 명성을 짓눌러버리고 떠오르는 태양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